아리야? XC60 어떻게 생각해? 저는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볼보 XC60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상품성을 개선했고요. 외관에서 봤을 때의 차이점은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그릴에 디테일이 바뀌었습니다. S90에서 선보였던 크롬 라인, 세로 줄 크롬 라인이 자세히 보시면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 3D로 입체감 있게 보여준 이 부분이 바뀌었고요. 이 안에 볼보 엠블럼 뒤쪽으로 레이더가 위치를 했습니다. 보통은 저 위에, 이전에는 이 위에 룸 밀려 있는데 여기에서 레이더가 복합적으로 카메라랑 레이더가 같이 있었는데 카메라는 위쪽에 두고 아래쪽, 앞쪽 그릴 쪽으로 레이더를 옮겼고요. 또 앞쪽에 있으면 외부에서 온도차도 심하고 특히 겨울철에 냉간시의 작동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히팅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퍼 하단부에도 크롬으로 두껍게 띠를 둘러주면서 또 입체감까지 살려주고 있는데요. 측면에서 살짝 보면 앞으로 살짝 도드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전장이 2cm 정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휠베이스라든가 차체의 변화를 주기보다는 이 범퍼의 입체감을 조금 더 살려줬기 때문에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범퍼 에어 인테이크처럼 생겼는데 사실상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크롬 띠를 포인트로 두껍게 가져가고 있고 그냥 데코레이션입니다. 넉넉한 휠베이스와 짧은 오버행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정감 있고 스포티하게 보이는 이 비례감 좋은 뷰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휠 디자인에 디테일에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19입니다. 도어 하단부에 이 마무리도 조금 입체감을 살려주고 있는데요. 크롬의 라인이 기존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후측면에서의 변화는 크게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뒷면으로 와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서보면 예전하고 다르게 이 범퍼의 마무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픈 타입으로 머플러를 뚫어줬었는데 그 부분 완전히 막았고요. 참고로 머플러는 싱글 타입이고 운전석 아래쪽에, 여기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바닥을 향해서 보고 있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잘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디퓨저도 별도의 기교를 부리거나 좀 스포티한 맛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크게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좀 심플하고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 전달 드려보고 싶고요. 트렁크 공간 역시 짜임새가 좋고요. 뒤쪽이 서스펜션이 좀 독특한데요. 인테그랄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트렁크 공간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운전석 뒤, 조수석 뒤에 LED로 실내 조명도 있지 않았고요. 이런데 알루미늄 처리해준 것도 보기 좋고 고급스럽습니다. 바닥을 들어 올리면 이렇게 2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쪽에 배터리 위치하고 있고, 펑크 수리 킷은 저기 깔끔하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안에 이 커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들어 올려 보면은 그 안쪽으로까지 꼼꼼하게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뒤에서 봤을 때 어지럽거나 이 공간 활용에 조금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서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도 조명을 LED로 갖춰 놨네요. 버튼 누르시면은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요. 실내 내장이라든가 BMW의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것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시트는 다시 한번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운전석하고 조수석은 안마 시트, 마사지 기능 지원해주고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체형에 따라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 터널의 마무리는 역시 볼보답게 질 좋은 소재로 듬직하게 아주 잘 마무리해주고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소재가 굉장히 좀 독특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만져보면 우드 이 질감이 참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레포스의 기어 노브는 밤에 봤을 때, 낮에도 이쁘지만 밤에 봤을 때 참 예쁜 것 같아요. 시동은 뒤트는 방식이고 뒤쪽에 드라이브 모드가 생략이 됐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초기 시동 시에 굉장히 좀 조용하다라는 느낌, 부드럽다는 느낌 받고요. 클러스터가 완전히 변했죠. 그래서 기존의 볼보의 어떤 그 스웨덴 감성, 볼보 특유의 클러스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볼보의 이런 컨셉은 제가 알고 있기로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글로벌에서 기존에 있었던 글로벌에 판매가 되고 있는 컨셉,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을 위한 컨셉,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한 컨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국내 시장을 볼보에서는 그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게 이제 이런 데서 우리나라만을 위한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진다라고 하는 걸 보면 볼보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클러스터의 변화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HUD는 지금 잡힐래나요? 이렇게 하면 이게 화면으로 잘 안 보여서 HUD는 조금 더 글씨가 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망의 T맵.
누구 서비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팀앱이 들어오면서 이 안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도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심플해지고 눈에 잘 들어온다고 그럴까요?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서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사이즈가 사뭇 다른 그런 느낌들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팀앱은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칭찬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리아를 한번 깨워볼까요? 아리아? 네, 서울역 길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서울역 1호선까지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서울 문산 고속도로 강변북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예, 경로 선택도 좋고요. 그 다음에 경로를 제가 유료도로나 무료도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리아 무료도로로 안내해줘. 무료도로 경로로 안내할게요. 예, 기본적으로 2,700원이 소요가 되는 고속도로를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무료도로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났죠. 시간도 조금 오버가 되는데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반응을 해주니까 단순히 인포테인먼트가 개선됐다 뿐만 아니고 이 답답한 것들, 그다음 저도 성질이 좀 굉장히 성격이 급한 편인데 성격 급하신 분들한테도 만족도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후방 카메라나 360도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는 뭐 기존부터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왜곡 같은 것들이 심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볼보가 대처 잘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이 실내에서는 요 맵등, 맵등이 바뀌었는데 일단 터치 타입 LED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SOS 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썬루프가 이렇게 지금 슥슥 움직이는 방식으로 옛날에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누르는 방식이 아니고 되게 독특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쓱쓱 밀면은 인식하는 형태의 스위치예요. 그래서 기존의 널쩍한 글라스가 굉장히 장점인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되게 특이한데요? 멈추는 거는 중간에 누르면 되고 다시 이렇게 쓱 비비면 앞으로 쫙 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SKT의 인포테인먼트가 제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은 기존하고 차이점은 없습니다. 뒷좌석 공간이고요. 발 공간이나 무릎 공간 모두 다 좋은 편입니다. 바닥에서 안장까지의 높이가 제법 있는 편이라 발을 편안하게 위치시키실 수 있고요. 가운데 턱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으셔도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시트의 가죽 질감은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데요. 나파 가죽 제대로 사용하고 있죠. 암레스트 내려보면은 컵홀더는 앞쪽에서 슬라이딩 되도록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공간이 있고, 열어보면은 여기에도 공간이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는 괜찮은 공간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제 체형에서는 이 헤드레스트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는데요. 너무 좀 작은 경향도 있고 단단해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등받이 각도 조절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개선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열선은 가운데에서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포전 컨트롤이 공조장치는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가운데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 B필러 쪽에도 이렇게 에어벤트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아래쪽으로는 USB-C 타입이죠. 충전 단자 2개 마련해 놨고요. 볼보 XC60 신형입니다. 내외관에 큰 변화는 없고요. 소소한 디테일의 포인트가 조금 변화됐고, 무엇보다도 이 클러스터랑 인포테인먼트, 여기에 팀앱이 연동이 되고요. 누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팅을 좀 해볼까요? 아리아 카베아 안내해줘. 원하시는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요? 다시 해볼까요? 아리아 카베아 길 안내해줘.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안내 시작. 안내 시작. 카베아까지. 길 안내를 할 때 제가 후진을 했더니 그 순간에는 살짝 지금 정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동이 조금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진을 해볼까요? 카메라 꺼지면서 길 안내 시작이 되죠.
제가 볼보 차량들 시승할 때마다 계속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인포테인먼트, 특히 내비게이션 솔직히 별로였거든요. 예, 별로였고 티팩 길 찾는 것만 좀 잘 찾지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인터페이스만 개선돼도 사실 훌륭한데 완전히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래서 모델 체인지, 그 내외관의 모델 체인지 변화는 사실 볼보가 그렇게 텀이 짧은 브랜드가 아니라서 크게 불만은 없고요.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환영을 합니다. T맵을 이 세로 화면으로 보니까 이 세로 인터페이스도 크게 촌스럽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보통 운전하실 때 손을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T맵 기반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누구 서비스 사용할 수 있고요. 아리아를 부를 수 있잖아요. 아리아? 내비게이션 볼륨 좀 줄여줘.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안해라. 아리아? 내비게이션 볼륨 좀 줄여줘. 내비게이션 볼륨 좀 줄여줘라고 그냥 자연어로 제가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학습을 하고 딱 한 단계씩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볼보 차량들 시승하면서 XC60을 지금 시승하고 있는 XC60 포함해서 정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특히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할 때는 참 불만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소소한 변화인데 마치 신차를 타는 듯한 만족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팀에 보려고 하면은 여기에 거치시키거나 어디 붙이거나 해서 배터리도 신경 써야 되고 되게 많이 좀 거추장스러웠는데 이 안에 싹 들어가서 누구 서비스까지 연동이 되니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요거 볼보가 참 선택을 잘한 것 같은데요. 연비는 공인연비가 9.8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가 8km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지금 비가 오고 그렇게 썩 좋은 주행 조건은 아니었는데 7.8에서 8.3 정도 평균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도심 주행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사실 말해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을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는 친환경적이고 앞쪽 그 본넷 안쪽에 보면 엔진 쪽에 스타터나 제너레이터가 붙는데 그 두 개가 빠지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모터가 하나 붙거든요. 그 친구가 시동을 걸고 끄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터보차저의 가급기 불어주는 부분,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힘에서 조금 더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로 생각을 하셔야지 연비랑은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많지 않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순간적으로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 차량 덩치가 그렇게 많이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적정한 중형 SUV인데 무게도 조금 있고 크기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순발력이나 기동성이 좋은 편입니다. B5, B6 이렇게 두 가지 있고 T8까지 있는데 T8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조금 오버 스펙 물론 좋죠. 예. T8이 PHEV라서 물론 좋은데 XC60에는 약간 오버 스펙이 아닌가 싶고요. 250마력 정도 내고 있는 B5나 B6 정도 선택을 하셔도 충분히 만족감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하고 있는 도로 조건이 약간 언덕길인데요. 이런 데서도 크게 힘이 부족하다거나 차가 굼뜨다는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상시 사륜구동 채택해주고 있는데요. 코너링 같은 거 돌아보면은 전자장비의 개입도 개입이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의 실시 밸런스라든가 아니면 서스펜션의 셋업 자체가 매끈하게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차에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도 충분한 만족도 그리고 안정감 있는 주행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변경된 거는 보자마자 바로 적응했거든요.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계속 T맵을 봐왔기 때문에 금방 적응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클러스터하고 연동시키려고 이 안쪽의 디자인을 지금 볼보 특유의 디자인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더 넓게 확장형으로 볼 수 있게끔 내비게이션 연동이라든가 누구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최적화시켜서 SKT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의 연동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배가시킬 수 있도록 바꿔놨는데 요게 조금 적응이 안 됩니다.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을 해주는데 뭐 자연어를 인식한다 학습 능력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아리야? XC60 어떻게 생각해? 저는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실 땐 저를 불러주세요. 취소. 네, 우문 현답인 것 같기는 한데 뭐 분위기가 어색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SKT의 누구 서비스 자연 인식률이 높은 편이고요. SKT LTE를 5년 동안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그 플로라고 해서 음원 들을 수 있는 그 서비스도 1년간 무료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신형 XC60을 선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좋은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원래 여기 그 드라이브 모드가 있거든요. 다이나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요 B5 차량 SKT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이 차량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고 뭐 이 차가 많이 달리거나 뭐 험로 주파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드라이브 모드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다가 없으니까 저는 차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함이 있긴 해요.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비롯해서 각종 시스템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거 OTA로 업그레이드 지원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볼보가 단순하게 시스템만 업데이트한 게 아니고 OTA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크게 쓸 일이 없는데 뭐 지방을 갔을 때 예를 들면 똑같은 라디오 채널이라도 주파수가 달라지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주파수가 달라지는데 내가 원하는 방송을 이 아리아한테 틀어달라고 하면은 지역에 이동을 하면 그 지역에 맞는 주파수를 찾아서 계속 그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치 기반으로 굉장히 좀 똑똑하게 대응을 해주는 것 같고요. 길 안내도 HUD에도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조금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HUD에도 표현을 해주고 클러스터 안쪽에도 보여주죠. 거기다가 이쪽에서 또 스마트폰을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세로형으로 T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는 길 찾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턴바이턴 같은 세심한 길 안내 같은 것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운전자한테 주는 만족도가 이렇게 크고 차량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지 저는 이 부분 변경된 XC60을 시승해보면서 새삼 또 느끼고 있습니다. 볼보가 국내 시장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판매 대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볼보에 대한 브랜드 인식이 최근 한 2, 3년 새에 굉장히 많이 달라진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구글로 맵을 설정을 하고 인포테인먼트를 그쪽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SKT의 이 T맵이랑 누구 서비스를 지원을 할 거라고는 솔직히 저는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볼보가 국내 시장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이 보답이나 대응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에 W10원, 뒤쪽에 인테그랄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언뜻 리어 서스펜션을 봤을 때 저는 그냥 W10원 트레일링 안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는 W10원인 줄 알았는데 형태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단 코일 스프링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토션빔처럼 아니면은 예전에 그 이렇게 양쪽에 요렇게 스프링 들어가 있는 그 리프 스프링 생각하시는데 그런 서스펜션 구조는 아니고요. 모양은 W10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리어가요. 근데 코일 스프링이 없고 가운데 이렇게 길게 그 스테빌라이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리프 스프링이 길게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인테그랄 리프 스프링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덕분에 뒤쪽에 서스펜션이 아래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넓고요. 또 생각보다 접지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를 코너링 좀 심하게 가져가 보면은 뒤가 은근히 또 잘 버텨줍니다. 그렇다고 털썩털썩 털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볼보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승차감을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구조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실내 공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현가 질량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특하면서도 괜찮은 서스펜션이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볼보가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파일럿 어시스트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차량들 반자율 중에 손꼽으면은 탑3 안에는 무조건 볼보 들어가는데요. 가속과 감속도 굉장히 여유 있는 편이고 중간에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을 때 감속이
초반에는 제가 처음 그 XC60 접했을 때는 약간 좀 거친 느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 변경된 모델에 와서는 중간에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됩니다만, 어쨌든 체감상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점도 전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공인연비는 9.8km에 고속도로에서는 11.4인가요? 11.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90km 전후로 그냥 크루징 쭉 가게 되면은 13.8까지도 나옵니다. 거의 뭐 14km 이상도 간헐적으로 보여주기는 하는데, 연비가 가솔린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솔린 기반의 차량이고 SUV이고 풀타임 자룡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연비, 경쟁력이 있는 연비에 속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연비 나쁘지 않죠.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데도 위로 올라갈 때 이 실링이 기밀하게 꽉 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풍조름이나 공명 같은 것들 대응 잘해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물론 MVH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 풍조름이나 공명음에 비해서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조금 더 저는 제 귓가에는 좀 가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바워스 앤 윌킨스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예, 같은 음악으로 여러 차들을 시승하면서 항상 들어보고 있는데, 여느 차에서는 잘 안 들리던 소리가 굉장히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아주 좋고요. 고음, 중음, 저음대의 밸런스도 좋고, 특히 저음에서의 탄탄한 느낌,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맛이 정말 좋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볼보 저는 두 가지가 가장 탐나거든요. 시트하고 시트 가죽 질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바워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이 두 가지는 요 정도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은 아마 SUV에서는 1억을 넘어가거나 거의 근사치에 가까이 가야지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볼보 XC60의 대표적인 경쟁력 있는 포인트라고 짚어드리고 싶고요. 핸들은 보타 같은 것도 많지 않고요. 완전히 날카롭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신뢰할 수 있는, 꾸준하게 안정감 있는 느낌을 가져가기 때문에 중형 SUV 컨셉에 아주 알맞은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고요. 엔진 회전 질감은 그렇게 고배기량 엔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배기야 어차피 마일드 하이브리드고 B5 모델이라서 좀 밋밋하게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 이 엔진 회전 질감, RPM, 고RPM 쭉 올릴 때의 엔진 회전 질감은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조수석하고 운전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 마사지 시트 기능, 요거 그냥 간지럽히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꼭꼭 눌러줍니다. 여러 가지 강도 조절이나 속도 조절 모두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할 때 시트 자체가 볼보가 편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마사지까지 더해주니까 쾌적하게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를 장시간 운전하실 때도요. 주유도 한 두세 번 해보고요. 한 3, 4일 정도 운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연료 게이지가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주행 가는 거리가 화면에는 조금 작게 비치실 것 같은데요. 970km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연비에 신경 쓰고 다니면은 아마 주행 가는 거리 1000km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 말씀드린 김에 너무 작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배터리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저 부분이 이렇게 회생제동 사용한다라는 표시가 클러스터 상에 나오고요. HUD에 표시되는 정보들은 나쁘지 않은데 조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즈가 해상도나 색상이나 폰트나 이런 것들 다 나쁘지 않은데 사이즈가 조금 작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보 시승할 때마다 내비게이션 말씀드렸더니 지금 T맵, SKT T맵과 누구 서비스 연동시켜 주셨는데요. 다음번에는 저 HUD 조금만, 크기 조금만 키워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뒷좌석인데요. 일단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후방 추돌이나 이런 데서는 고정형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게 통상적인 의견인데요. 어쨌거나 국내에서는 이 SUV 하면은 조금 편안하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부분하고
헤드레스트가 실내 리뷰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작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 그렇게 완전히 편안한 포지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 볼보 XC60 부분 변경 모델의 간단한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